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었냐면요. 멀티한 밴딧 세팅을 했었고, 봤던 세팅. 그다음에 소위 리니어 밴딧이라는 걸 살펴봤고, 그다음에 리니어 컨텍스츄얼 밴딧 살펴봤었죠. 멀티한 밴딧은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i번째 아이템에 대한 t 시점에서의 리워드가 그 i번째 알의 속성에만 디펜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밴딧은 요 i번째 알에 대한 기대 보상이 그 알을 설명하는 어떤 피처가 있어가지고 그 녀석과 어떤 파라미터 벡터의 곱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었죠. 그다음에 리니어 컨텍스츄얼 밴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i번째 아이템에 대한 t번째 시점에서의 expected reward가 역시 피처로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이 피처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나 인터셉트 항은 이렇게 인터셉트는 늘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피처에 1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선형회귀 분석 그러니까 이 녀석은 사실은 선형회귀 분석의 가장 일반화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 때 선형회귀 모형을 배우고 나서 늘 고민하는 사항들이 이 선형식이 더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느냐 궁금하죠?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자 이게 요 보상 모형을 살짝 얘는 보통 리니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살짝 GLM으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GLM은 여러분들이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배웠던 그 GLM이 맞고요. Generalized Linear Model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형 파트에 알려진 변환으로 쓰여졌다고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example로 G에서 이렇게 알려진 예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알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죠? RIT가 바이너리고 그다음에 여기 G 안에는 스칼라가 들어오는데 G 함수로 많이 쓰는 게 1 플러스 exponential V분의 exponential V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확장들의 고민은 지금까지 리니어 컨텍스츄얼 밴딧 프로블럼은 대충 RIT가 연속형인 것을 직관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녀석을 좀 이런 이산형인 리워드로 확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산형인 리워드에 많이 쓰이는 모형들을 IID 범죄형 자료 분석에서 많이 썼던 모형들을 여기 밴딧 문제에도 가져올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의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리워드 마드를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모형 UCB 알고리즘에서 이게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파트가 약간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모티베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GLM을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통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산형 자료 분석에서 GLM 배우나요? 아니. 저희 이산형 자료 분석이랑 과목이 따로 없지? 지금 대학원 과목에서 GLM이 다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오케이. 학부에서 언제 하죠? 범주형에서 나와요? 오케이.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의 노테이션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노테이션은 이 논문에 있는 노테이션이에요. 자, 뭘 GLM이라고 불렀었냐면요. X랑 Y가 그 X랑 Y 페어에 대해서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 분포가 오른쪽 수식과 같이 생겼으면은 이런 모형 패밀리를 제너러스 리니어 마들 패밀리라고 불렀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던 텀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형태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동치입니다. 리뷰 GLM. 자,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는 세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타는 이렇게 y 곱하기 x 트랜스포즈 세타 빼기 x 트랜스포즈 세타의 어떤 알려진 변환 m 어쩌고. 자, 여기가 사실 키파트고요. GLM이 키파트가. 그다음에 스케일링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known 스케일 파라미터가 에타라고 했을 때 에타에 대한 알려진 변환 v가 분모에 있고, 그다음에 y랑 에타로만 서술되는 함수 어떤 녀석이 뒤에 가 있는 것은 허용합니다. 이렇게 그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나 조건부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런 확률 분포를 따르는 요 x, y의 분포의 패밀리를 GL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예제가 있죠. 자, 사실 선형 모형이라는 거는 선형 회귀 모형 어떻게 부를 수 있었어요? y 기분 x가 노말 x 트랜스포즈 세타 콤마 시그마 제곱인 녀석을 선형 회귀 모형의 기본으로 삼죠. 자, 요 선형 회귀 모양이 요 GLM의 특수한 예제가 된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왜냐면요. 자, 요거 py 기분 x 어떻게 써져요? 자, 여기 분모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시그마 제곱이면 디펜드하는 어떤 게 있었죠? 그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y 빼기 x 트랜스포즈 세타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정규 분포니까. 자, 그러면 얘를 살짝 전개를 해서 생각해 보면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뭐 여기 뒷탕부터 쓸게요. 아니다, 앞에부터 쓰겠다. 엑스포넨셜 y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분의 저기 중간항은 2 곱하니까 이 분모의 2가 사라지고요. yx 트랜스포 세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트랜스포즈 세타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곱하기 뭐 여기가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인가? 자, 그러면은 여기랑 맞춰 보시면요. y x 트랜스포즈 세타 파트가 여기 좌측에 있죠? 그다음에 m of x 트랜스포즈 세타 파트가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h, y, 에타 파트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일단
에타라는 녀석은 시그마로 두고요. 그 다음에 V 오브 에타는 시그마 제곱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그럼 m 오브 어쩌고라는 함수는 뭐로 두면 되느냐? 2분의 점 제곱 이렇게 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위아래가 딱 맞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hy, 에타는 나머지 잔챙이들 이쪽으로 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저 위에 판서를 남기기 위해서 얘를 아래로 보내야겠다. 다 썼어요? 어, 내려보낼게요. 그다음에 또 다른 example. 자, 바이노미얼 다시 그냥 로지스틱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쓰는 게 낫겠다. 로지스틱 선형회계 모형은 어떻게 생겼었죠? 얘는 p, y는 1, 기본 x는 x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이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x 트랜스포즈 세타분의 익스포넨셜 x 트랜스포즈 세타로 생겼으면 로지스틱 선형회계 모형이라고 불렀었죠? 이 녀석이 기억을 하고 자, p, y 기분 x 조건부 분포를 서술해 보면 x가 주어지면 y가 0, 1 베르누이 분포죠. 그래서 y 이게 제가 좌측엔 대문자로 쓰고 우측엔 소문자로 썼는데 뭐 이 정도의 노테이션 혼용은 우리 선수들끼리 그냥 이 정도는 오해해도 되죠. 대충 쓰겠습니다. 1 빼기 y 그다음에 p 파트가 성공 확률이 요 녀석이고 실패 확률이 1-요 녀석이죠.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x 트랜스포즈 세타 익스포넨셜 x 트랜스포즈 세타 그다음에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x 트랜스포즈 세타분의 1 이렇게 쓸 텐데요. 자, 요 녀석을 이제 요 위에 폼에 맞춰서 쓰려고 하면요. 자, 겉에 익스포넨셜 씌우고 안에 로그 한번 씌우면 되죠? 안에 로그 한번 씌우면 어떻게 될까? 여기 여기가 y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지수법칙으로 합치려면 여기 중간에 날아가야겠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밖에 있으니까 자, 요 녀석 자체를 정리하면은 익스포넨셜의 x 트랜스포즈 세타의 y승 곱하기 1 over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x 트랜스포즈 세타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겉에 익스포넨셜에 로고 쫙 취할 생각하면 겉에 익스포넨셜 씌우고 이제 안에 로그를 씌우면은 이거 y가 바깥에 있는 게 내려오겠죠? y 다음에 익스포넨셜 x 트랜스포즈 세타에 로그 씌우면은 x 트랜스포즈 세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요 녀석의 로그 씌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x 트랜스포즈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여기 위랑 아래랑 맞춰보면 또 어떻게 돼요? 자, 에타는 1로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분모가 없죠? 그냥 그래서 에타랑 v에타가 모두 1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이 PDF 수식이 다양한 모델을 예제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에타가 1이고 v에타가 1이면서 mx 트랜스포즈 세타는 즉 m 오브 어떤 스칼라는 로그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점
그다음에 h, y, L타는 1 이렇게 두면 위에 있는 녀석이 이제 아래에 있는 녀석이 되죠. 자, 그러니까 로지스틱 선형 회계 분석 모형도 GLM의 이 특수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의 얘기는 GLM이라는 녀석 자체는 어떤 조건부 확률 분포의 특정 형태를 GLM이라고 불렀고, 그 GLM에서 요 뭐 V라는 함수나 M이라는 함수나 H라는 함수를 딱딱딱 뭐라고 적시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회귀 모형들이 다 스페셜 케이스로 다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여기 나온 김에 팩트. 잠깐만, 여기 위에다 쓰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팩트. 만약에 요 GLM에서는, GLM이라는 녀석은 지금 probability density, 이렇게 PDF 조건부 확률 분포가 아래처럼 생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녀석처럼 생긴 애를 뜻하는데, 이런 조건부 확률 분포에 따르면은 무조건 y 기분 x가 어떻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죠. 자,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 MGF 테크닉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건데, M 주어진 함수가 우리가 알려져 있는 형태였잖아요. M 프라임 X 트랜스포즈 세타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밴딧 문제에서는 이 특별한 조건부 확률 분포까지 가정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절차나 그다음에 요 절차를 빌드하는 과정들은 다 이 GLM에서 이 지혜를 많이 빌려올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의 수식을 이 밴딧 GCB GLM이 명시적으로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expected reward가 BIT 트랜스포즈 뮤의 G라는 변환을 먹였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할 때, 위에서의 G는 아래서의 M 프라임이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겁니다. 자,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이거 설명을 하려는 게 UCB GLM 알고리즘에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스텝이 왜 저런 게 나왔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스텝에 지금 요 PDF가 쓸만한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IID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PDF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어떻게 할 거예요? 최대 가능도로 추정하겠죠? 그래서 자, 잠깐만, 요 녀석을 또 복사 붙이기. 자, GLM에서의 GLM 따르는 IID XI, YI에서의 모수 추정. 잠깐, 이것도 여러분들이 범주형 자료 분석했을 때 배웠겠지만 잠깐 복습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요 XI랑 YI가 모두 IID로 요 위의 분포를 따르면
최대 가능도로 세타를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자, 세타의 MLE는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하겠죠. 이렇게 아그맥스 세타의 뭔가 세타의 식으로 쓰여지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겠고, 자, 요 녀석의 IID로 모아서 다 곱할 생각을 하면, 로그 씌우면 그런 다 곱할 생각을 하면 로그를 씌우면 엑스포넨트 날아가고 프로덕트는 썸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그래서 자료가 먹히는 부분은 여기, 그다음에 여기. 자,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써지겠어요? 서메이션 i는1부터 v 에타분의 yi xi 트랜스포즈 세타 빼기 m xi 트랜스포즈 세타 더하기 HYI, 에타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스케일 파라미터는 노이니까 얘는 뭐 전체 3, 뭐 4 이렇게 나누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에타는 세타에 디펜드하지 않는 파라미터고 역시 오른쪽도 세타에 그러니까 디펜드하지 않는 파트니까 결론적으로 아그맥스 세타의 여기 부분만 위에 부분만 최대화시키는 게 되죠. 아그맥스 썸에서 inequal 10까지 yi x 트랜스 세타 빼기 mxi t 트랜스포즈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요 녀석의 맥시마이즈 되고 아니면은 요 녀석을 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가지고 스코어 이퀘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스코어 이퀘이션을 0으로 만들어주는 세타를 구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자, 스코어 이퀘이션 생각해보면은 요 녀석을 지금 세타로 미분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솔루션 오브 이렇게 되려나? iN부터 n까지 yixi. 자, xi는 d차원이고 yi는 뭐 어떤 값일지 몰라요. 아무튼 yixi 빼기 mxi 트랜스포즈 m 프라임 xi 트랜스포즈 세타의 x i. 자, 그러니까 xi를 묶어주면은 yi 빼기 m 미분 xi 트랜스포즈 세타 xi 이런 식으로 써질라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요 GLM의 스코어 이퀘이션 봤던 거 옛날에 기억나요? 다뤘었어요? 음, 뭐 했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괜찮습니다. 자, 한번 M이 아까 뭐랬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M 프라임이 누구예요? M 프라임. M 프라임은 사실은 X가 주어졌을 때 Y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에요. 즉 우리가 G of X 트랜스포 세타로 가정했던 것. 그러니까 이 GLM이라는 probability density의 패밀리가 아이고 자 뭐였죠? 이거
GLM이라는 그 분포의 패밀리가 좋은, 우리가 다루기 좋은 이유가 다 yi 빼기 EYI 기분 XI 형태로 그 에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이 써져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다시 한번 이그젠플. 자, 아까 가우시안 그냥 선형 리니어 마들에서는 m 어쩌고가 2분의 어쩌고 제곱이었죠? 그래서 m 프라임 어쩌고는 뭐죠? 그냥 자기 자신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연결해 봅시다. 선형 모양에서는 y분 x가 뭐랑 똑같았어요? x 트랜스포 세타였죠? 자, 그래서 지금 g라는 함수가 x 트랜스포 세타에 g라는 함수를 먹였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g라는 함수가 항등 함수인 것인데 m 프라임도 지금 항등 함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뭐라 그래야 돼? 요 m 프라임과 g가 똑같다는 거를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재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세타 헤드 어떻게 보였어요? 리니어 마들에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 추정 방정식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티메이팅 이퀘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LM에서는 못 풀어야 돼요. 지금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yi 빼기 여기 xi 트랜스포즈 세타 곱하기 xi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아이고 아이고 는 0의 해 옆에 이렇게 는 0 써야 돼. 는 0. 쏘리.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묶을 수 있어?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yi xi 빼기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여기가 지금 스칼라니까 뒤로 넘길 수 있죠? xi 트랜스포즈 세타 는 0의 해. 자, 그런데 요 녀석에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었죠? 이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x1 트랜스포즈 xn 트랜스포즈로 두고 얘를 x라고 하고 y라는 벡터를 y1부터 yn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xy라고 쓸 수 있는 녀석이었고 다음에 이 녀석은 x 트랜스포즈 x라고 쓸 수 있는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위를 다시 쓰면은 xy는 미안 x 트랜스포즈 y x 트랜스포즈 y는 x 트랜스포즈 y 빼기 x 트랜스포즈 x 세타는 0의 해라고 쓰는 것이고 즉 x가 적당히 좋은 형태가 있다는 좋은 형태라는 가정하에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하려는 말은 이 추정 방정식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니어 마들에서 이론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누가요? 이 위에 있는 요 수식이요. 다음에 another example. 자, 로지스틱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아마 아이고 제가 데이터 마이닝 가르칠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 이퀘이션까지는 안 쓰고 그냥 요 위에 있는 그 최대화의 목적 함수까지 쓰고 요 녀석을 세타에 대해서 최소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거랑 같은 설명인데요. 옆에다가 써야겠다. 이렇게 할까?
됐어.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아까 m 어쩌고가 뭐였어요? 로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이 어쩌고였죠? 자, 그러니까 자, 최대화 대상은 어떤 함수예요?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yi, xi, 트랜스포즈 세타 마이너스 로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xi 트랜스포즈 세타일 것이고요. 자, 이거 여기 네거티브 붙여서 최소화 시킨다는 게 아마 데이터 마이닝의 로지스틱 회계부에서 강의 노트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옛날에 살펴봤던 것들을 조금 GLM으로 확장시켰을 때도 이 노테이션들이 다 호환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코어 이퀘이션은 어떻게 돼요? 자, 요 녀석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녀석, 즉 서메이션 아니부터 n까지 yi 빼기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xi 트랜스포즈 세타분의 엑스포넨셜 xi 트랜스포즈 세타 곱하기 xi는 0을 푼다 이렇게 되겠죠? 세타에 대해. 풉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기 어디서 온 거예요? g of xi 트랜스포즈 세타, 즉 m 프라임 xi 트랜스포즈 세타에서 온 것이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GLM, UCB GLM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스텝으로 돌아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UCB에서 잠깐만. 자, 지금 오른쪽에 그 강의 노트를 살짝 다시 LM 쪽으로 돌았습니다. 자, 린 UCB에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 뮤 해티 어떻게 계산했어요? 디자인 매트릭스를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얻은 피처 벡터,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내가 고른 액션에 대응하는 피처 벡터를 첫 번째 행에 채우고,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 내가 선택한 액션에 대응하는 피처 벡터를 두 번째 로에 채우고, 이런 식으로 t 시점에서 관찰 가능한 마지막 정보는 t-1 시점이죠. a t 빼기 1 시점에서의 관찰한 피처 벡터를 이 디자인 매트릭스의 마지막 엘리먼트로 채우고, 그다음에 반응 변수 벡터는 요 내가 첫 번째 시점에서 선택한 액션에 그 대응하는 내가 관찰한 리워드, 그래서 내가 마지막 시점까지 관찰한 리워드를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랑 반응 변수로 채웠을 때의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린 UCB에서의 에스티메이티드 파라미터였죠. 자, 그래서 요걸 어떻게,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됐었어요? 서메이션 타우 1부터 t-1 시점까지 ba 타우 타우 ba 타우 타우 트랜스포즈 인버스 서메이션 타우 1부터 t 빼기 1까지 ba 타우 타우 ra 타우 타우, 이렇게 썼었죠? 요 해티가.
물론 리치 페널티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뭐 아이덴티티를 뒤에다가 추가하긴 했지만. 자, 그러면 어, 만약에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가 이렇게 어, 세타 그냥 리니어 모델 X 트랜스포스 세타가 아니고 이렇게 민이 이렇게 G로 감싸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UCB GLM의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어차피 요 녀석이 그 리니어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요 녀석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UCB GLM에서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은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렇게 우리가 관찰했던 우리가 선택한 액션에 대응하는 피처 벡터들과 우리가 선택한 액션에 대응하는 리워드를 이 자료 행렬과 반응 변수로 구성해서 이 UCB GLM을 이 에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을 풀면 됩니다. 어떻게 써지겠어요? 서메이션 요 버전 말고 이걸 쓰자. 서메이션 i1부터 n까지 yi 빼기 m 프라임 xi 트랜스포스 세타 xi는 0 이거 이제 다음에 n 프라임은 사실 g랑 똑같았죠? g가 뭐였어요? g가 자, 요 녀석이 expectation yi 기분 xi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색칠한 요 녀석을 이렇게 쏙 대입을 하면 어떻게 써지겠어요? 서메이션 타운을부터 t 빼기 1까지 r a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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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g 오브 g 아이고 b a 타우 타우 트랜스포즈 뮤 곱하기 b a 타우 타우는 0을 뮤에 대해 푼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좌측의 수식을 한번 보죠. 알고리즘 UCB GLM 그리고 화면 왼쪽에 보고 계신 요 에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이 지금 화면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요 녀석이랑 똑같아 보여요? 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추정 방정식 모티베이션은 어디서 왔다? 그 GLM PDF의 스코어 이퀘이션에서 왔습니다. 자, 이제 다른 부분은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보고 있던 UCB 알고리즘의 스피릿을 이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일단 알파는 익스플로레이션 파라미터예요. 그리고 디그리 오브 익스플로레이션. 그다음에
그래서 맨 처음 타임 스텝은 자, 요거는 나중에 이론적인 그 유도를 위해서 필요한 파트인데요. 처음 몇 번은 액션을 랜덤리 추즈를 해서 리워드를 얻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요 서메이션 타원 1부터 t-1까지 b a 타우 타우 b a 타우 타우 트랜스포즈는 보통 우리가 라지 BT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금 라지 BT를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이 라인 4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까지가 초기에 좀 해줘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자 일단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은 7번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그 UCB 아니 전통적인 GLM 띠오리랑 약간은 달리 보일 수 있는 파트가 이 9번입니다. 여러분 GLM에서 요거 이렇게 GLM에서 뭐 세타 햇의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하면 뭐 어떻게 구해요? 이게 세타 햇이 노멀 세타 컴먼 뭐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인버스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막 계산하죠? 네. 요 UCB GLM 알고리즘은 통계적인 모티베이션을 여기까지는 가져가지 않고요. 왜냐면은 어, 우리가 그러니까 통계적인 모티베이션을 여기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UCB GLM 알고리즘의 실제 가정이 우리가 요 PDF 가정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야? 자, 화면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요 가정을 요 확률 모형 가정까지 지금 좌측 UCB GLM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같은 걸 쓸 수 있다는 것은 오른쪽의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른쪽의 확률 분포는 이 UCB GLM 띄우려 할 때는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타의 스탠다드 디베이션으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업계 용어로 하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딱딱 맞춰보니까 그냥 UCB에서 보고 있었던 그 베리언스 공식을 똑같이 가지고 오면은 증명에 무리가 없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요 그다음에 약간 다른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는 통계에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세타를 트루 세타에 가깝게 잘 추정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세타를 트루 세타에 가깝게 추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컨시스턴시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에스티메이터들의 어셈타틱 베리언스를 계산한 다음에 어떠한 추정량들이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지 이걸 신경을 썼고 MLE로 계산을 하면은 이 베리언스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라우 크레머 바운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베리언스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IID 띠오리가 아닌 밴딩 문제에서는 우리의 그 관심사가 뭐가 되냐면은 파라미터 자체를 잘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 n개의 암들 파라미터 추정을 어디다 써요? n개의 암들 중에서 베스트 암을 고르는 데 쓰죠. 베스트 암을 고를 때 사실 중요한 거는 추정된 어떤 민 리월드들의 사실은 순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자체보다는 누가 크고 작냐의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순위만 따지는 거면은 모든 파라미터들이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정량이 조금 위로 바이어스 돼 있거나 아래로 바이어스 돼 있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죠. 순위만 지켜진다면은.
그래서 이 얘기 뭔가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또 따질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밴딩 문제에서는 파라미터의 정확한 추정 자체에는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순서만 신경 쓰기 때문에 어, 베리언스 계산도 정확 이게 뭐 이거 뭐 크레머 라우바운드까지 되게 베리언스를 되게 좁게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밴딩 문제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려면 적당한 베리언스로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에스티메이티드 베리언스를 최소한으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당히 랜덤성을 섞어가면서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는 안들을 조금씩 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 S, 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알파를 어떻게 설정했을 때 우리가 탐색을 잘할 수 있을까가 좀 고민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가 정확한 이유는 아닐 수 있지만 이 MLE 띠오리에서의 요 세타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스탠다드 에러로 추정되는 녀석이랑 약간은 다른 분산을 더하는 모티베이션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렇게 분산이 약간 다른 이유는 첫 번째로 좌측이 더 이론이 그리고 왜 갑자기 튕겼는지 모르겠네요.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모티베이션. 첫째는 우리가 맥시멈 마이클리드 띠오리를 다 쓰는 건 아니고 모티베이션만 갖다 썼기 때문에 실제로 요 BI 트랜스포즈 뮤의 베리언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다음에 둘째로 어, 우리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순서만 잘 맞히고 탐색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하는 ML 띠오리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약간 두서없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11시에 남은 부분 설명하고 뒤에 증명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지난 시간까지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UCB의 스피릿인 익스플로레이션을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 MLE에서 보던 스탠다드 에러를 쓰지 않고 우리가 그냥 UCB 알고리즘에서 보던 그 BI 트랜스포즈 뮤 햇은 이게 이게 BI 트랜스포즈 BTMS BI 요 녀석을 그대로 갖다가 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요 ST, I의 요 꼴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네, 음, 그 녀석을 이용해서 디그리 오브 익스플로레이션 알파 곱해서 각각의 그 U 추정량의 어퍼 바운드를 만든다. 그 어퍼 바운드가 가장 높은 녀석을 당긴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은 음, 자, 리그렛이죠? 자, 이 알고리즘을 했을 때 이제 리그렛 t가 뭐 어떤 오더로 나오는지
뭐 이렇게 t와 뭐 d와 n의 어떤 거듭 제곱으로 나왔는지 이제 살펴보겠죠.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장을 갑시다. 리그렛이란 녀석은 큐뮬러티브 리그렛 누적 기회 비용이라는 녀석은 모든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자 옵티멀 각 타임 포인트에서의 그 expected reward의 맥시멈 마이너스 다음에 빼야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액션의 expected reward 두 개의 차이를 누적시킨 것이 큐뮬러티브 리그렛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냥 UCB에서는 그냥 BA 스타 T 트랜스포즈 뮤 빼기 그냥 BA T 트랜스포즈 뮤였는데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미니 G 오브 어쩌고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다 G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프라블럼 세팅이 바뀌었기 때문에 expected reward, cumulative regret도 바뀌어서 쓰였고요. 자, 그래서 여기 파트까지는 모델 디펜던트 파트. 그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다항식으로 이렇게 바운드를 시키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바운드 시킬까를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쓴 테크닉은 매우 스탠다드한 테크닉입니다. 자, 사람들이 증명하기 어려우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립시츠 컨티뉴어티예요. 립시츠 연속. 자, 그래서 앞에 가정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잠깐만. 립시츠 가정 알고 많이 합니다. 립시츠 연속이랑 비슷한 게 미분 가능할 때 평균값 정리를 많이 씁니다. 자, 만약에 이거 생각해봐요. fx 빼기 fy의 어퍼 바운드를 구하고 싶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평균값 정리. 자, f 프라임 어떤 g라는 녀석 곱하기 x 빼기 y라고 쓸 수가 있죠. f 프라임 g는 x랑 y 사이에 있는 어떤 녀석. 자, 그래서 만약에 f 프라임 g가 뭐 어떤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이 미분계수가 c보다 작거나 같다면 fx 빼기 fy는 c of x 빼기 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잠깐만 이거 크기가 좀 이렇게 대소 관계가 좀 뒤집힐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안전하겠다. 그럼 오른쪽에 제가 판서한 거는 뭐 많이들 쓰는 테크닉이죠. 그래서 요 x와 y의 어떤 변환된 녀석의 그 차이를 그냥 x와 y 사이의 거리로 서술을 하고 싶으면은 가장 많이 쓰는 스탠다드 테크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아래 내려갈 때. 그래서 평균값 정리 쓰면은 서메이션 t는 RST까지 자, 어차피 왼쪽이 항상 크죠? 그러니까 왼쪽이 항상 크고 그다음에 G라는 함수가 모노톤이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평균값 정리 위해서 G 오브 뭐 이렇게 뭐 AT라고 할까요? AT 곱하기
BA 스타 T 트랜스포즈 뮤 빼기 BA T 트랜스포즈 뮤 이런 식이. 물론 AT는 언제나 어디 있어요? BA T 트랜스포즈 뮤와 BA 스타 T 트랜스포즈 뮤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어디 있냐? 여러분들 슬라이드 177쪽 들어가 봐요. 여기서 G 프라임이 이 어떤 G라는 함수의 미분계수가 특정 상수에 바운드되어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서메이션 T1부터 T까지 라지 G 곱하기 요놈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GLM 리워드 모델에서도 결론은 뭐예요? 얘는 어차피 상수, L 오브 G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LG를 밖으로 빼내면은 T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린 UCB 알고리즘에서 봤었던 리그렛 어널러시스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바뀌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 UCB에서 하던 리그렛 어널러시스 린 UCB 그 증명의 그 흐름을 따라가면 돼. 자, 린 UCB에서 하던 리그렛 어널러시스 증명 흐름을 따라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 이거 기억하십니까? 언제나 우리는 요 뮤 헷과 뮤 사이에 그 BI 곱한 프리딕션 에러가 필요했었죠? 자, 프리딕션 에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썼던 스탠다드한 테크닉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BT를 마이너스 2분의 1승에서 곱했다가 그냥 2분의 1승을 다시 곱해주고 그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용해서 앞에 부분을 A, 뒷부분을 B라고 했을 때 뭐 A 트랜스포즈 B는 A의 투놈, B의 투놈 이용해서 앞에 ST, I 꺼내 왔었고요. 그다음에 뒷단에서 요 이제 뒷단에서 뮤t에 빼기 뮤 트랜스포즈 BT, 뮤t에 빼기 뮤 이거를 꺼내와야 돼요. 자, 그래서 리콜. 우리가 린 UCB에서 가장 어려웠던 파트가 뭐죠? 가장 어려웠던 파트가 잘 생각해보면 요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파트를 자, 생각해보면 거기서는 뮤 해티가 뭐 이게 BT 인버스 뭐 이렇게 뭐 BA 타워 트랜스포즈 R 타워라 가지고 뮤햇 빼기 뮤를 어떻게 정리했었어요? 얘를 뭐 그때는 솔루션이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요 폼이 뭐 루트 서메이션 랜덤 에러 이렇게 트랜스포즈 뭐 BT 인버스 이렇게 랜덤 에러 나눠져 가지고 어쩌고 있어 가지고 요 랜덤 에러 텀이
뭐 셀프 노멀라이징 이니퀄리티를 쓸 수 있는 마틴겔 디퍼런스라 가지고 바운드를 얻었었죠. 자, 그 어려움이 있었던 텀이 지금 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 셀프 노멀라이징 이니퀄리티를 쓰려고 하니까 뮤라는 에스티메이터가 우리가 린 U12에서 봤었던 것처럼 클로즈드 폼 포뮬라로 쓰이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지금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자, 요 폼 자체는 린 U12에서랑 똑같아. 근데 요 린 U12에서라면은 뮤헤티의 그 형태가 BT 인버스 뭐 B 트랜스포즈 Y 이런 식으로 클로즈드 폼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정리를 해가지고 셀프 노멀라이징 이니퀄리티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됐었어. 근데 지금 여기 UCB GLM에서는 뮤헤티가 어떤 에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정의가 되긴 하지만 그 형태가 클로즈드 폼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링유십에서 했던 걸 아이디어를 따라가려면은 조금 더 생각해야 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다루는 거는 잠깐 머릿속에 메모리에 넣어두고 요 녀석의 바운드를 잘 얻었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스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생각해 보죠. 얘 잘 얻었다고 하던 얘 바운드 자, 잘 얻었다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얻어가지고 그 뮤티앱과 뮤의 차이 뮤의 t 빼기 뮤 트랜스포즈 밑에 쿼드라틱 이 놈에 bt 붙였다는 거는 이런 쿼드라틱 폼의 스퀘어 루트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뮤의 t 빼기 뮤 일반적으로 x의 a 놈이라고 하면은 루트 x 트랜스포즈 ax로 정의가 됩니다. 아무튼 자, 요 녀석이 알파로 바운드 됐다면은 뭐 코시-쉐보라치 방식 적용하면은 요 bit 트랜스포즈 뮤티 뮤 해티 마이너스 뮤가 st, i 알파로 바운드 되는 거는 뭐 아까 보셨던 코시-쉐보라치 부등식으로 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린 UCB에서와 비슷하게 자, BA 스타 T 트랜스포즈 뮤는 이 부등식 이용하면 자, 동일한 A 스타틱이긴 하지만 뮤를 뮤 횟수로 바꿔서 여기 5차 ST, A 스타 T 알파만큼 더한 녀석보다 작거나 같다고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UCB GLM 알고리즘 썼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기 요 리니어 프리딕터 파트 더하기 그 알파 ST, I가 맥시마이즈 되는 녀석으로 UIT를 골랐으니까 우리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기 A 스타 T 파트보다는 AT 파트를 리플레스한 게 훨씬 크거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UCB GLM 알고리즘을 이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부등식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요 위에 있는 이 이니퀄리티 적용하면은,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이랑 세 번째 부등식의 요 BITT 트랜스포즈 뮤T에 빼기 뮤해T 빼기 뮤 적용하면은 우변은 어떻게 되느냐? 자, BATT 트랜스포즈 여기 뮤햇이 위아래 뮤로 바뀌고요. 자, 이 녀석 이용해서 여기 뮤햇이 다시 뮤로 바뀌고, 그다음에 대신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한 번 더 더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그대로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과 맨 마지막 줄을 합쳐서 보면, 자, 결국 UCB-GLM에서 단위 시점에서의 리그렛이라는 건, 자, 이거는 G라는 함수의 성질과 평균값의 정리 이용해서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얻었던 것이죠. LG 곱하기 P A 스타 TT 트랜스포즈 뮤 빼기 P A T T 트랜스포즈 뮤. 그래서 그냥 UCB, 링 UCB랑 비교해 보면은 요 립시츠 컨스턴트 L만 곱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요 디자인 매트릭스에서 계산되는 수치 서메이션 이렇게 루트 B, 아무튼 ST,I에서 오는 녀석이랑 요 에스티메이션 에러 알파에서 오는 것으로 지금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에스티메이션 에러만 잘 계산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린 UCB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동의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UCB GLM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에스티메이션 에러 구하기.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181에서도 우리의 그 경험을 리콜 해줍니다. 자, 리니어 케이스에서는 요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어떻게 써졌었어요? 요 뮤해티가 뭐 서메이션 타운 1부터 t-1까지 bt 인버스 곱하기 요 저기 이렇게 ba 타우 ra 타우고 ra 타우가 ba 타우 트랜스포즈 뮤 더하기 a 타우라는 사실을, 이거 리니어 모형 가정이죠? 이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정리하면은 이런 랜덤 에러 텀을 포함한 그 랜덤 쿼드라틱 폼이 되고, 이 랜덤 쿼드라틱 폼이 여기가 지금 요 파트가 셀프 노멀라이징, 미안. 여기가 지금 마틴게일 디퍼런스 프로세스로 가지고 이 전체가 그 마틴게일에 맞는 이니퀄리티, 셀프 노멀라이징 이니퀄리티 적용해가지고 오른쪽에 바운드를 얻었었어요. 요거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이제 요거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고요. 지금 슬라이드가 2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뮤햇이 어떤 성질을 만족시켰었죠? 에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의 해죠? 어떤 에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의 해요? 어떤 성질을 만족시켜요? 서메이션
타운 1부터 t 빼기 1까지 r a 타우 타우 마이너스 g b a 타우 타우 트랜스포즈 뮤 햇 t 곱하기 b a 타우 타우는 0을 만족시키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새로운 식 하나를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G of mu hat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이게 좀 저는 이 노테이션보다는 여기를 이렇게 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 of 어떻게 할까? 일반적인 벡터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죠? V라고 할까요? G of V. 그래서 let G of V, V는 벡터입니다. T는 타운 1부터 T 빼기 1까지. 자, B의 A 타워 타워 곱하는 건 똑같고 안에를 뭐로 바꿀 거냐면은 오른쪽에는 트루 파라미터 대응하는 그 밀리워드로 집어넣어요. G B A 타우 타우 트랜스포즈 뮤가 트루 파라미터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G 오브 B A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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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포즈 V. 그래서 여기는 좌측은 V에 디펜드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은 확인할 게 있어요. G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G V 자리에 뮤 대입하면은 0이요. 자, 이거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트루 파라미터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우리가 그 라이클리드,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드 띠오리 할 때 스코어 이퀘이션이 만족시켜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트루 파라미터 집어넣었을 때는 스코어 이퀘이션이 빵이 나와야 돼. 이런 거 기억나요? 이렇게 L 세트하고 나서 물론 얘를 한번 미분한 거를 보통 S 세타라고 하죠. 그래서 estimated 파라미터는 이 데이터에서 얻은 스코어 이퀘이션을 제로로 만들고 단 이 true 파라미터를 세타 스타라고 하면은 세타 스타는 뭘 만족시켜요? expected score 펑션은 제로로 만들죠. 그래서 MLE는 데이터 드리븐 스코어 이퀘이션을 제로로 만들고 true 파라미터는 expected value를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제로로 만들고 그래서 요 두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테일러 익스펜션 같은 거 열심히 하면은 요 MLE와 세타 스타의 디퍼런스를 좁힐 수 있는데 좁힐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샘플에서 0을 만드냐 아니면 파퓰레이션에서 0으로 만드냐 이 두 개가 핵심적인 키였어요. 맥시멀 라이클리드 띠오리의 이 리스트를 정확히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 어떤 무언가입니다. 지금 GV가 뭐 expected value 같은 걸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응되는 건 아닌데 이 증명의 모티브를 제공해 줬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GV라는 함수의 성질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성질이 지금 여기 강의 노트에 등장하는 겁니다. V라는 자리에 뮤 햇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G 오브 뮤 햇티는
지금 뮤t는 서메이션 타우는 1부터 t 빼기 1까지 g b a 타우 트랜스포즈 뮤 햇 t 빼기 g a g b a 타우 트랜스포즈 뮤 b a 타우 이렇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솔루션이니까 지금 제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박스 친 성질을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자, 요 녀석과 요 녀석 차이 곱하기 요 녀석 늘착하면 0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서메이션 타운 1부터 t 빼기 1까지. 자, GB 트랜스포즈 뮤 햇 곱하기 B는 지금 에스티메이팅 이퀴션을 위해서 요 녀석이랑 리워드 곱하기 여기 B가 0이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A 타우 RA 타우로 바뀌고 마이너스 G BA 타우 트랜스포즈 뮤 BA 타우 되나요? 자, 이거는 뮤햇이 에스티메이팅 이퀴션의 해라서 만족시키는 성질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다시 슬라이드 177쪽 다시 돌아가 봐요. 그러면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뭐? 자, 요 리워드에서 좌측은 리워드고 우측은 expected 리워드죠? 그래서 리워드 expected 리워드의 차이가 에이타 it로 지금 좌측에 정의가 됐었고, 여기서는 에이타 타우로 이렇게 쓰일 수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얘가 가정상 얘가 R 서브 가우시안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요 자, 그러니까 G 뮤 햇 T라는 녀석은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타우 1부터 T 빼기 1까지 B A 타우 곱하기 A 타우 이거. 그러면 이제 뭔가 요런 폼 고려하면은 G 뮤 햇 T의 BT 인버스로 놈잰 것이라면은, 자, 즉 여기 우측에 보고 계신 수식인데, 화면 왼쪽에 중간에 있는 수식인데, 요 G뮤 해티 트랜스포즈 BT 인버스 G뮤 해티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서메이션 타운 1부터 B 빼기 T 빼기 1까지. 자, 노테이션 줄여서 B 타우라고 쓰고 노테이션 줄여서 A 타우라고 쓸게요. B 타우 A 타우 트랜스포즈 BT 인버스 서메이션 B 타우 A 타우. 이거 뭐예요? 우리가 링뉴12에서 공부했었던 이 셀프 노멀라이징 인퀄리티 적용할 수 있는 그 랜덤 에러에 대한 쿼드라틱 범위죠.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이냐, 어디 보자.
몇 페이지에서 열심히 했던 거냐면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 135쪽에서 141쪽에서 열심히 했던 거고요. 그 슬라이드 130에서 141쪽 그 셀프 노멀라이즈 이니퀄리티 테크닉은 알고리즘에 디펜드하지 않고 마틴게일 디퍼런스로 쓸 수 있기만 하면 다 적용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 적용해서 오른쪽에 R 루트 D 로그 T 세제곱 나누기 델타를 얻을 수 있습니다. with 뭐 probability 1 마이너스 델타. 우리의 최대 난관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쓰던 테크닉으로 해결이 됐어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익스플리시트하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솔루션의 에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이 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은 어떤 뭐라 조금 더 일반화된 길을 따라서 셀프 노멀라이징 이퀄리티를 쓸 여지는 있어요. 자, 물론 지금 우리는 G 뮤 해 T의 BT 인버스 놈까지 한 거지 지금 뮤 해 T 빼기 뮤의 지금 BT 요 녀석은 아직 계산이 안 됐습니다. 이 녀석이랑 이제 G 뮤 해 T의 이 BT 인버스 쿼드라틱 폼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슬라이드 183페이지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또 우리를 살려주는 건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G 뮤 해 T BT 인버스는 아까 G 뮤가 0이랬죠?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 같이. 그래서 G 뮤를 G 뮤 잠깐 빼줘요. 그래서 이퀄이죠? 그다음에 자, 같은 함수에 대해서 지금 fx 빼기 fy 형태죠?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 평균값의 정리를 또 써요. 그래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쓰면은 자 벡터 버전에서는 그레디언트 f 뭐 g 트랜스포즈 x 빼기 y 이렇게 쓰는 게 평균값의 정리의 벡터 버전이죠. 다변수 함수 버전. 여기서 g라는 거는 x랑 y라는 두 점 사이에 있는 선분에 있는 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뮤 해티랑 뮤 사이에 있는 점을 자, 뮤 발은 여기 뮤 해티랑 뮤 사이에 있는 선분에 있는 점을 지금 뮤 햇이라고 한 것이고요. 이런 뮤 햇이라는 점이 존재해가지고 이 성질을 지금 만족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G V 프라임 지금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GV가 있죠. 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GV 자체가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군요. V라는 벡터 대입하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건 스칼라고 B의 에이터 타입이 벡터니까 GV 자체도 벡터겠죠? 그래서 여기가 트랜스포즈가 아니고 여기 자체가 지금 지금 GV가 RD에서 RD로 가는 녀석이니까 G'V는
RT by D겠다. 그다음에 위에다가 덧칠로 미분 한번 써보겠습니다. 덧칠로. 자, G 프라임 V는 G 프라임 먹히는 데가 어딥니까? 여기죠? 중간에?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자, 음, 다행히 좌측에 우리가 정답이 있습니다. G 프라임 V는 아이고. 자, 벡터 미분 한번 해보세요. 요노상은 상수항에 날아가고 요노상 옆에다가 겉미분은 G 프라임 B A 타우 타우 V 이렇게 곱해지겠고, 그다음에 요 녀석 그대로 남고 B A 타우 타우 곱해지고, 그다음에 속미분 곱해가지고 B A 타우 타우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겠죠. 서메이션 타운 1부터 T 빼기 1까지.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게 요 중간 라인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잠깐만. G 뮤 바는 서메이션 타운 1부터 T 빼기 1까지 G 프라임 B A 타우 타우 트랜스포즈 뮤 바 B A 타우 타우 B A 타우 타우 트랜스포즈인데, 음, 자, 슬라이드 177쪽 다시 보시오. 자, 슬라이드 177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카파가 인피멈, 자, 적당한 그 true랑 1 사이에 있는 GT, G 모든 피처 벡터에 대해서 뮤, V 이 유닛을 카파로 뒀을 때 유닛이 이게 지금 양수로 바운드가 되어 있다는 게 지금 가정이죠. 자,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조건을 엄밀하게 쓰자면은 지금 아마 이런 가정이 암묵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for all picture B with 투놈이 일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가정도 되어 있을 건데요. 지금 우리가 린 UCB, 린 TS 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게 모든 피처 벡터랑 모든 트루 파라미터는 모두 크기가 1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처 벡터들도 모두 크기가 1보다 작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하면은 G 프라임이 무조건 카파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한번 비교해봐요. 자, 서메이션 카파 BA 타우 BA 타우 트랜스포즈랑 비교해봐요. 요 위의 녀석이랑 아래 녀석이랑.
우리가 매트릭스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인투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니퀄리티를 얘기한 적 있었죠? 뭔가 매트릭스 두 개끼리 이니퀄리티 하다는 거는 좌측에서 우측 뺐을 때 파지티브 데피니트 하다. 네, 그래서 지금 요 G 프라임보다 카파가 항상 작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요 G 뮤 프라임이랑 아래에 있는 텀에 대해서 이 매트릭스 밸리드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소식이 지금 BT니까 우리가 지금 G 프라임의 성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 뮤 햇 G 프라임 뮤가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카파 BT보다 작거나 카파 BT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녀석 요 괄호 설명한 거고요. 자, 다시 위텀으로 보면은 민밸류 티어렘 적용한 요 G 프라임 뮤 TF 빼기 뮤를 그냥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뮤 TF 뮤 해티 빼기 뮤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G 프라임 뮤 해까지가 뒤에 앞에 파트고 BT 인버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G 땡뮤 뮤 해티 빼기 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떤 꼴이에요 지금? V 트랜스포즈 뭐 이렇게 C BT 트랜스포즈 C V인데 자,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요 성질 있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어, G 프라임 뮤 곱하기 BT 인버스 곱하기 G 프라임 뮤 반은 B 자기 자신 두 번 곱하고 BT 프라임 곱하니까 카파 제곱 곱하기 BT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물론 매트릭스 밸리드 이니퀄리티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증명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스칼라에서의 직관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이니퀄리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 녀석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스퀘어 루트 카파 제곱 곱하기 V 트랜스포즈 BT V 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녀석이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고 계신 수식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근데 맨 마지막 줄은 결국 뭐예요? 카파 곱하기 뮤햇의 뮤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에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뮤햇 t 빼기 뮤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싶었던 에스티메이션 에러는 카파분의 1 곱하기 g 뮤햇 t의 bt 인버스로 bt 인버스 노모로 바운드할 수 있고 이 녀석은 우리가 셀프 노멀라이징 이니퀄리티를 적용할 수 있는 텀이어서 카파분의 1 r 곱하기 d
로그 t 제곱 나는 게 델타 이렇게 얻어낼 수 있죠. 자,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린U12에서 린U12 GLM으로 넘어오면 어디만 바뀌냐? 셀프 노멀라이징 이퀄리티 적용하는 텀은 뭐 때문에 뭐로? 그 에스티메이팅 이퀘이션 성질에서 넘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을 이용한 다음에 약간은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조금 귀찮은 스텝이 한 번 남았다. 근데 그 스텝 통과하면은 에스티메이션 에러 예전에 했던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럼 이런 평균값의 정리 테크닉은 어디서 튀어나오냐? 여러분 그 통계 이론에서도 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스코어 이퀘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요 MLE의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 유도할 때 테일러 정리 엄청 테일러 정리랑 평균값 정리 엄청 많이 씁니다. 다 거기서 거의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에러 얻었어. 이게 지금 알파인 겁니다. 알파. 요 알파를 어디다가 대입을 해? UCB 알고리즘의 요 알파 자리에 이론적으로 쏙 대입하면 이 알파 자리에 쏙 대입하면은 이제 전체 리그랩 바운드가 라시카 리그랩 바운드가 여기에 이제 3 루트 뭐 d 로그 이렇게 로그 t 제곱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서메이션 t1부터 라스트까지 st, at 누적시켜가지고 결국 뭐 5 d 루트 t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전체 에스티메이션 바운드가 전체 리그랩 바운드가 자 서메이션 t1부터 라스트까지 st, at는 우리가 언제 계산을 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U12에서 린-U12에서 계산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죠. 자, 슬라이드 149쪽. 그래서 U12 GLM도 리그랩 바운드 유도를 끝냈다. 오늘 U12 GLM 알고리즘까지 했고요. 다음에 뭐 남은 에포 그리디 알고리즘 묘사랑 그 다음에 남은 진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은경 학생의 그 숙제 발표를 한번 듣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을게요. 네,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코딩을 한 부분은 리니어 UCB랑 리니어 탐슨 샘플링의 클래스를 먼저 코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반복을 했고 그 반복하는 횟수에 따라서 큐뮬레티브 리그레트 라지 RT를 계산을 해서 저장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간을 축으로 결과를 플로팅하는 부분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니어 UCB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리니어 UCB 이 부분을 보시고 제가 보내드린 파일의 첫 번째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이 init 함수부터 볼 건데요. 여기에 들어오는 게 태그 익스플로러랑 ram, arm, dimension 부분입니다. 이제 arm은 모두 아시다시피 arm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태그 익스플로러가
그 리니어 UCB 알고리즘에서 arm을 땡길 때 UIT가 max인 arm을 땡기잖아요. 근데 그 UIT 식이 BIT 트랜스포즈 뮤 T hat 플러스 알파 곱하기 STI입니다. 그 부분에서 알파를 의미하는 게 이 태그 익스플로어고요. 그다음에 람다 부분, 이 람은 람다를 줄인 용어 같기는 한데 이 람은 네. BT 항에서 그 리치 페널티 항 추가한 부분에 람다 IT 플러스가 들어가잖아요. 그 예. 부분에서 람다를 의미하는 부분이고 이 디멘션은 피처 벡터의 디멘션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self.arnum, self.d, self.tag explorer, self.ram을 이용을 해서 다 정의를 했고 그다음 이 self.b는 그 B 첫 번째 B1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람다 곱하기 id를 의미하는 부분이고 이 B 인버스는 B1의 인버스를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 부분도 Y1을 처음에 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T를 선택하는 함수 choose arm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보내드린 종이 1-1 def choose arm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인풋으로 밟는 부분은 위에서 정의했던 이 셀프 객체랑 arm 피처 bit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이때 b 인버스는 self.b 인부로 받고 이제 mu 햇이 mu t hat bt의 인버스 곱하기 YT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이 estimated UCB가 그 UIT를 저장하는 객체로서 일단 초기치로 다 0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UIT를 계산을 해서 이제 AT를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이 X는 BIT, 그 arm에 대응하는 피처 벡터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이 X놈은 그 STI, 그러니까는 BIT, T의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라지 BT의 인버스 곱하기 BIT의 루트를 씌운 값 STI를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미는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BIT 곱하기 뮤의 T를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i번째 arm에 대응하는 UIT를 계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함수에서 리턴하는 값이 chosen arm인데요. 이 chosen arm은 estimated UCB, 그러니까 UIT가 계산된 리스트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인덱스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추스한 피처는 AT에 대응하는 피처 벡터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고요. 이제 리턴하는 값은 추스 arm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BT랑 YT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BT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이전의 BT 값에다가 이제 BIT 곱하기 BIT의 트랜스포즈 부분을 더하는 것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Y 부분은 이전까지의 Y 값에다가 RAT T 곱하기 BIT T 부분으로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CB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반복을 한 번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 먼저 보고 시나리오 여러 개 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타임 호라이즌은 라직 7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이 R 넘은 암의 개수, 디멘션은 피처 벡터의 디멘션, 이 세타 제로가 트루 뮤를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람다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람다와 똑같고 태그 익스플로어도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 UIT 부분의 알파 파트랑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R은 그 에타 IT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리니어 UCB에서 에타 IT가 R 서브가우시안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때 R 값을 지정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한 인풋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리니어 UCB 클래스를 린 UCB라는 객체로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랑 옵티멀 리워드를 저장하는 빈 리스트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till range time horizon이라고 해서 이제 반복문을 돌렸는데요. t에 따라서 그
arm의 피처 벡터를 새로 생성을 해주고 eta it도 새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unpictures errors라는 객체에다가 지정을 했고 위에서 가져온 lin UCB 클래스의 choose arm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unpictures arm의 피처 벡터를 인풋으로 받은 다음에 이 함수의 결과가 AT를 돌려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choose arm이라는 객체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observed reward는 RAT를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BIT 곱하기 TrueView 플러스 eta IT를 계산해서 observed reward에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BT랑 YT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저장한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BT랑 YT를 업데이트 해줬고요. 그다음에 cum reward라는 리스트에다가 이제 관측한 observed reward를 어펜드를 해주고 optimal reward는 이제 unpicture 곱하기 trueview의 최대값을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cum regret t에 따라서 누적 합을 계산한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1000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t가 2일 때는 t가 1일 때 regret 더하기 t가 2일 때 regret 하고 t가 3일 때는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regret을 다 더한 누적 값이 쌓여서 1000개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플러팅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임의로 생성한 여러 개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레플리케이션을 반복한 부분입니다. 제가 바꾸고자 한 부분은 피처 벡터의 디멘전이랑 그 BT 항에 있는 람다 부분이랑 STI 계산할 때 해당하는 알파 부분이랑 에타 IT 그러니까 R 서브 가우시안을 따를 때 이 R 값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딕셔너리 객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반복할 때마다 라지 RT가 바뀌기 때문에 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cum regret store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저는 각 시나리오마다 애플리케이션을 50번씩 반복했기 때문에 행을 50개로 지정을 했고요. 3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했기 때문에 열을 3개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포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 포문은 시나리오 3개를 의미하는 부분이고 이 I 부분은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50번 레플리케이션 한다는 부분이고요. 이 T는 각 시나리오, 각 레플리케이션마다 타임 T 호라이즌 내에서 1000번 계산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각 시나리오, 각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라지 t는 1000번이고 알의 개수는 10개이고 이 디멘션이 피처 벡터의 디멘션을 의미하는 부분이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딕셔너리에서 디멘션 오브 피처에 대응하는 객체 3, 4, 5 중에서 하이퍼 번째 값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타 제로는 트루 뮤를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이 람도 똑같이 하이퍼 파라미터 딕셔너리에서 람다에 대응하는 이 리스트에서 하이퍼 번째 값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그 익스플로러랑 R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값을 다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정의한 린 UCB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린 UCB라는 객체 지정을 해주고 이제 이 부분은 위에서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고요. 바뀌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이게 하이퍼 번째 그러니까는 이게 위에서 3개의 시나리오를 지정을 했었는데 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각 I 번째 레플리케이션의 라지 RT를 저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50번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라지 RT를 계산을 해서 저장을 했고 얘를 시각화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빨강색이 첫 번째 시나리오고 파랑색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초록색이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 값을 잘 생각을 같이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잠시만요. 지금 이게 네, 큐뮬러티브 리그레신가 아니면 큐뮬러티브 리그레스를 라지 T로 나눈 건가요? 큐뮬레티브 리그레시입니다. 라지 RT요. 아, 라지 RT가 잠깐 이게 보통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아, 예. 어, 이게 이 타임이 레플리케이션 타임 축입니다. 그래서 0번째부터 50번째까지 반복을 한 예스, 예스. 거고 예스, 각 예스. 네, 레플리케이션마다의 라지 RT 값 하나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파이널만 갖고 온 거예요? 파이널 네 타임만? 맞습니다. 예. 파이널 항만 가지고 온 겁니다. 예, 그래, 예. 네, 그래서 각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값이 다 증가하게끔 설정을 하였습니다. 일부러 의도한 거는 아니었는데 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다 증가를 하게 되었고 음, 시나리오에 대해서 모두 증가하게끔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RT가 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어쨌든 리니어 UCB에서는 라지 RT 어퍼 바운드가 피처 벡터의 디멘전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에타 IT를 R 서브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R을 키울수록 에타 IT도 어떻게 보면 좀 들쭉날쭉하게 값이 생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리니어 톰슨 샘플링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톰슨 샘플링은 제가 다 처음부터 설명하진 않고 리니어 UCB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클래스 린티에스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셀프 초기치 저장하는 부분에서 인풋되는 값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하면은 여기에서 V가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V는 여기 부분에서 착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리니어 톰슨 샘플링에서는 이제 뮤 해티 대신에 뮤 틸다 t를 이용을 해서 AT를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뮤 틸다 t가 뮤 해티가 평균이고 분산이 2항인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여기에서 V 값을 의미하는 게 이 라지 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리니어 UCB 부분이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AT를 선택하는 부분도 인풋되는 부분도 똑같은데 달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뮤해 t를 계산한 다음에 평균이 뮤해 t고 그다음에 분산이 v제곱 곱하기 bt의 인버스인 정규 분포에서 뮤 틸다를 샘플링하는 부분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생겨나고 그 다음에 AT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전에는 뮤 T 햇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BIT 곱하기 뮤 틸다 T를 이용을 해서 choose H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랑 YT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이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게 없어서 좋아요. 그냥 바로 음, 레플리케이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리니어 UCB에서랑 비슷하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제가 바꾸려고 한 부분은 피처 벡터의 디멘션이랑 그 뮤틸다티 샘플링 할 때 분산에 관여하는 이 V랑 에타 IT가 R 서브게우시안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R 부분 3개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똑같이 3개의 시나리오를 지정을 해줬고요. 아까도 똑같이
레플리케이션마다 라지 RT를 계산해서 따로 저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똑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큐브 리그레스토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을 해서 행이 50개이고 왜냐면 50번을 레플리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50개의 행을 생성을 하고 시나리오가 3개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3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빈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에랑 똑같습니다.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50번 레플리케이션을 하고 각 시나리오 각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t가 1부터 라지 t 1000번까지 반복을 해서 리그레 t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의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각 시나리오, 각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라지 t는 1000번이고 arm의 개수는 10개이고 이 피처 벡터의 디멘션은 하이퍼 파라미터 디멘션 오브 픽처라는 객체에 대응하는 이 리스트의 하이퍼 번째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세타 제로는 트루 뮤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v도 하이퍼 파라미터 딕셔너리의 v 라지 v에 대응하는 하이퍼 번째 값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r 부분도 똑같고요. 위에서 지정한 v rnum 디멘션을 이용을 해서 lints라는 클래스를 이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cumulative reward, optimal reward를 저장하기 위해서 빈 리스트를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t마다 BIT가 RMI에 대응하는 피처 벡터를 임의로 생성을 해줬고요. 이 에타 IT도 사전에 지정을 미리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lints 아까 클래스에서 정의한 choose arm 함수를 이용해서 choose arm이라는 값을 이제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observe reward도 이제 이 chosen arm에 대응하는 픽처 벡터 곱하기 true mu 플러스 에타 it를 이용해서 observed reward라는 값을 계산을 해주었고 이제 bt랑 yt를 업데이트하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고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각 i번째 레플리케이션의 마지막 라지 RT 값을 가지고 와서 큐브 리그레스토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간 그 레플리케이션 시간 축에 따라 플러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이것도 의도한 거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증가를 하게끔 값이 다 증가하게끔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대로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게 리니어 탐스 샘플링에서는 피처 벡터 디멘전 D의 2분의 3승에 비례해서 어퍼 바운드, 라지 RT의 어퍼 바운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멘전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V가 증가한다는 것은 뮤 7-7을 샘플링할 때 어떻게 보면 랜덤성이 더 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끄죠.